많이 알게 해줘야 한다. 그럼 자연히 나오는 것이 이제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는 한글을 못해요. 나는 읽지를 못해요. 이러면서 저 발언권 좀 주세요. 왜냐면 대해서 분명히 한글은 국가가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공부를 억지로 시킨 경험 때문에 뒤로 갈수록 학습에 대한 동기가 떨어지는 우리 아이를 서울대에 보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사교육을 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기를 쓸 때 우리 아들은 했다, 먹었다, 좋았다. 이거를 길러주는 것도 결국 사교육이다. 영어를 아이가 의사소통처럼 쓰길 원하면 사실 엄마가 의사소통처럼 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의 사교육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에 지친 나를 위한 이야기 엄마 토크 언니도 했다 황소영입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자신의 자기 개발의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또 많이 알면 알수록 살면서 또 여행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이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이슈가 되면 이야기가 조금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이 알을 넓혀줘야 하는 의무가 엄마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자, 많이 알게 해줘야 한다. 그럼 자연히 나오는 것이 이제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중요한 이야기 또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의 사교육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MC 변호사 황소영, 부모 코칭 전문가 이다랑, 방송인 한지유. 자, 언니도 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랑 씨 그리고 한지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려운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짧은 시간 사교육 이야기하면서 뭐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우리가 사교육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이야기 그냥 편하게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지금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사교육 시키고 있는지부터 또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랑 씨는? 그렇죠. 사교육이라는 게 이 모든 걸 다 포괄한다고 했을 때 전 분명히 사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숲학교 같은 거 몇 주에 한 번 정도 가고요. 네. 그러니까 워낙 활동적인 부분이 부족한 아이인데다가 거길 가면 친구들 생기니까 가고요. 운동 비리비리 하기 때문에 운동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가끔 미술 하고 싶어 하면 시키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학원처럼 보내기보다는 제가 보고 괜찮은 게 있을 때 그냥 프로그램 단위로 데려가거나 네, 뭐 그런 것들 가끔 뭐 요리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하게 해주고요. 그렇죠. 네. 사교육 많이 시키네요, 제가. 그러네요. 요리 프로그램도 하게 해주시고 미술도 가고 뭐 요즘에 뭐 또 키즈 카페 이런 데서 제공하는 뭐 이런 사이드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다 지금 사교육을 조금씩 하고 계시는 건데 지유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글 교육을 좀 늦게 시작한 경우인데요. 그 전에 제가 학원을 데리고 갔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첫째 아들을요. 그랬는데 얘가 너무 한글이 늦는다는 거예요. 6살 때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엄마를 막 나를 혼내는 거예요. 여태까지 뭐 했냐? 네, 너 이때까지 뭐 했나? 뭐 이러면서 다른 애들은 다 어느 정도 지금 진도가 나간지 아냐.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뭐 했을까. 근데 그 전엔 의식적으로 안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왜냐면 EBS를 봤어요, 제가. 근데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일찍 시키면 내가 망가진다. 이런 프로그램이 이야기가 있었죠. 예, 네, 그래서 그래, 내가 망가져. 우리 애는 늦게 시키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게 준비를 시키려고 학원을 조금 기웃하다가 선생님한테 너무 혼난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사교육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글을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네. 선생님한테 혼나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내가 봐도 이렇게 보내면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존감이 떨어진다. 학교에 나중에 갔을 때. 네. 그 애들이 다 한글을 떼고 와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랑 혼자 한글을 안 떼고 수업을 진행하면 아이가 혼자만 자존감이 엄청 떨어질 거다. 저 발언권 좀 주세요. 네, 알았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최소한 따라갈 수 있게는 해줘야겠다.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시작을 이제 새로 하신 거죠. 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시켜줘야 한다. 네. 자,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저는 진짜 지우 씨랑 싸우자는 구조는 아니고요. 저도 뭐 사교육을 막 절대 시키면 안 돼 이런 주의는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엄마로서의 저의 포지션은. 근데 이제 한글이나 영어 교육을 시키시는 분들이 엄마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 뭐 그런 건 좋아요.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그럼 아이가 자신감을 갖게 되겠지요. 이렇게 얘기하신 건 괜찮은데 저는 그때마다 자존감을 자꾸 들먹이시는 것이 굉장히 항상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존감은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예 다른 이야기를. 네, 근데 이게 마치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이 아이를 평생을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처럼 자존감의 정의가 뭐예요? 그렇죠, 변호사님? 그렇죠, 맞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인데요. 맞아요. 실은 그건 엄마가 내게 주는 메시지. 그다음에 내가 운동도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본 경험. 이게 다 종합돼서 만들어지는 건데 마치 무슨 한글을 미리 못하면 제가 굉장히 그때 만났으면 그렇게 죄책감 느끼지 말라고 제가 안아드렸을 텐데. 근데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어떡해. 왜냐면 내 아들만 이렇게 뒤떨어져가지고. 울지 마세요. 그래서 되게 잠이 안 왔어요, 진짜. 그래서 애를 한 3달을 제가 맨날 한글 공부를 시켰어요. 시키고 저녁에 읽히고 시키고 하니까 한 3달, 4달 만에 이렇게 한글을 딱 뗐어요. 근데 저의 스트레스 지수는 진짜 여기까지 쌓여가지고 맨날 저녁에 막 불안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보냈는데 역시나 애들이 다 한글을 떼고 왔어요. 그렇죠. 뭐 요즘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충격은 먹었지만 그래도 그때 돼서 아 내가 한글을 안 시키고 왔으면 얘가 얼마나 조금 그랬을까. 나 혼자만 못한다 이 생각을. 근데 이제 한글을 안 시키고 온 엄마가 있으셨어요. 조금밖에. 그런데 걔가 선생님한테 항상 나는 한글을 못해요. 나는 읽지를 못해요. 이러면서 자존감이 없는 얘기를 해서 엄마가 너무 속상했다라고 얘기를 듣고 나서 나도 그 마음이 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EBS에서 분명히 근데 그 얘기는 맞는 말이거든요. 그쵸? 원래 발달해서. 한글은 국가가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서. 현실과 그 이상의 괴리 같아요. 왜냐면 EBS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닌 게요. 인지 발달상 한글을 너무 빨리 급하게 시키면 미래에 써야 하는 지식 그 공부하는 그 능력을요. 땡겨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1학년 시점에서 멈추시는데 공부를 억지로 시킨 경험 때문에 뒤로 갈수록 학습에 대한 동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2, 3학년, 4학년 올라갈수록. 그렇죠. 근데 1학년 시점에 다 똑같이 아이를 한 교실에다 놨을 때는 그게 충분히 불안의 요소가 되죠. 저도 많이 고민이 되고요. 근데 실은 이 과정에서 관계가 망가져서 상담을 오시거나. 그 얘기도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애는 우리 엄마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괜찮아 이러다가 너 놀아 이러다가 갑자기 너 이리 와 이러면서 가르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사이는 괜찮았어요? 저희 아이가 좀 저한테 굴복을 하는 그런 거라서 약간 순종적인 거라서 근데 애가 그 전에는 유치원 때부터 전 몰랐어요. 너무 무지한 엄마였죠. 한글 잘하는 애들을 보고서 나한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도 조금 하고 싶어 했던 게 그랬었나 봐요. 아이 하고 싶어 한다면. 네,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시키다 보니까 얘가 엄마 나도 할 수 있구나. 얘는 이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조금 이제 여기서 이제 선행학습을 시켜야 하느냐 이 이슈 좀 정말 어려운 이슈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이가 내가 준비를 안 해갔을 때 나는 못해라는 생각을 하는 걸 보고 좋아할 부모는 단언컨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서울대에 보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사교육을 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다만 뒤처지는 게 싫으니까 뒤처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소위 방어적 기제로 지금 이 사교육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이 뭐랄까요 쳇바퀴를 지금 우리가 계속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다 이제 두 가지 요소죠. 돈이 들어가고 이제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 지우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엄마가 이제
이게 끼고 아이를 가르치면서 이제 시간을 이제 추가로 쓰신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학습지 교사를 붙여서라도 한글을 가르치고, 결국은 돈과 시간에 이제 추가적인 요소들이 배합이 돼야 이 사교육이 굴러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뭐 그렇게 하시면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죠. 네, 이제는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조금 시키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엄마들을 만나다 보면 아이가 어떻게 발달되고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네, 비교되고. 네, 그게 좀 되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나도 조급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아직 이렇게 뒤처져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 논술을 이제 1학년 때도 하는 아이들이 좀 꽤 있어요. 그 경우에 보면 일기를 쓸 때 우리 아들은 했다, 먹었다, 좋았다, 했다, 먹었다.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 일기장에. 근데 이제 약간 이게 논술을 배운 아들은 이렇게 좀 감정을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 너무 기분. 인과가 있는 네. 장면작을. 그런 거를 딱 이렇게 핸드폰을 찍어서 보여줬을 때 그걸 왜 찍어 보여줘? 그러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약간 자랑하고 싶은 건가? 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썼으니까 조금 이렇게 보여주고 싶기도 하겠죠. 저도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보여줬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애가 계속 했다 먹었다 이러니까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예전에는 특별한 사람만 사교육을 했다면 요즘에는 다수가 사교육을 하고 그 몇몇 안 되는 사람만 사교육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걱정되는 것이 두 가지 뭐예요? 지점인데요. 일단 제가 상담을 하면서요. 사실 아이들을 만날 때는요. 진짜 엄마들 왜 이렇게 사교육을 시켜서 얘가 이렇게 고달파하냐 이런 마음을 많이 먹는다면 또 이제 다른 장면에서 엄마들과 상담을 하면 사실 저도 엄마니까 엄청 공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두 가지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일단 한글 공부할 때는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이도 거기에 흥미가 있었고 이미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하고 싶은 있었으니까. 마음이 동기가 있는 상태의 엄마와 딱 접합이 있었고 다행히 첫째 아이가 수능적인 스타일이었고 그래서 컴비네이션이 잘 맞았네요. 큰 거 없이 왔어요. 근데 아이는 잘할 거란 말이에요. 아이의 의지와 주장도 잘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아이의 동기 속도보다 엄마의 조급함 속도가 더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때부터는 트러블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논술 찍은 거 얘기하셔서 실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글을 쓰면요. 논술 받은 애의 그 글이 훨씬 좋고요. 뭐 영어 공부한 애가 단어를 몇 개 더 아는 건 맞겠죠. 근데 저는 이 얘기 딱 듣는데 그 논술 안에 있는 글이 정말 그 아이의 생각과 느낌일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본 아이들은 어찌되었건 포맷을 배워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정리하거나 그런 폼의 양식에 대해서는 익숙해지지만 진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느끼는지에 대해서 진짜로 나누는 경험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학원 위주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뭔가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닐 수 있는 허점이 있지 않을까. 비난이 아니라 같은 엄마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아니,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충분히 공감해요. 어떤 형식을 가르쳐 주는 것은 이제 학원이나 뭐 사교육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뭐 소위 이제 이런 말씀 표현은 그렇지만 돈을 주면 그건 애들이 배워요. 그리고 애들은 학습 능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금방 습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건 그 플러스 알파예요. 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는 힘, 혹은 뭐 이걸 길러주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를 길러주는 것도 결국 사교육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과연 지금 학교만 다닌다고 지금 됐나? 제가 자랄 때도 그랬던 것 같지 않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 뭐 플러스 알파가 됐든 플러스 베타가 됐든 이걸 길러주는 것이 결국 엄마의 몫으로 남아있다면 이게 학교를 보내든 엄마가 직접 끼고 가르치든 이게 또 결국 사교육이 아닌가. 엄마가 가르쳐도 엄연한 의미에선 사교육처럼 느껴져요. 저의 개인적인 그렇죠. 생각은. 이렇게 그러니까 다 같이 그냥 사교육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이제는 사교육이 뭐 나쁘다, 좋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있을까? 잘 다루는. 네, 그렇게 하는 거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약간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하고 싶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교육하는 엄마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사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게 한쪽에 초점을 두다 보면요. 한쪽에 다 기울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저처럼 수학교도 보내고 미술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점점 수학이나 논술이나 어떤 특정 분야로 확 몰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아이한테 뺏는 게 있으면 아이한테 주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밸런스도 놓친다는 거예요. 놀이 시간이라든가 아이가 자유롭게 좀 멍을 때린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근데 실은 원래 딱 정말 발달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초등학교 저학년 적어도 거기까지는 인생의 기본기를 만드는 시간이거든요. 기본기라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좀 해보는 거. 내가 원하는 걸 남에게 어떻게 설득해야 함께 할 수 있는지 아는 거.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한 지구력, 체력, 인내, 성품 이런 부분이 이 시기가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사실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을 하지 말자 하자를 떠나서요. 이 시기에 줘야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적절히 덧붙이는 방법 아니면 줘야 하는 것에 사교육을 얼마나 비중 있게 쓸 수 있냐. 저는 여기에 대한 엄마의 어떤 육아관, 교육관 지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뭐 사교육을 한다 안 한다 지금 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뭐 사교육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인 그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이상적인 논의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아이에게 사교육을 줘야 한다면 그 아이의 발달에 맞춰서 좀 잘 적당히 뭐랄까요 좀 여기서도 다시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따라잡기 위한 부분을 한계를 한다면 사실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놀이 시간을 허용한다라던가 체육을 덧붙인다라든가 그것도 이제 이 전제는 아이가 얼마나 준비가 됐고 원하는지 대화를 나누면서 결정할 수 있는 왜냐하면 초반에 엄마가 결정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저도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엄마가 집에 갔더니 책상에 이렇게 뭐가 쌓여 있는 거예요. 경시대회, 등록증. 참 보면서 헉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나쁜 엄마냐? 아니에요. 뭐냐면 엄마가 결정해서 주는 게 이미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걔는 거기에 대한 전혀 아무 저항감도 없는 거지요. 근데 엄마가 이제 안 해주는 순간부터의 20대 이후의 삶에서 굉장한 혼돈을 겪었다는 맞아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엄마가 전화해서 회사 상사한테 전화해서 우리 누구가 오늘 아파서 못 갑니다. 이 얘기를 엄마가 회사 상사한테 대신해 준다는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도 있네요.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교육을 하다 보면 그것이 부모의 시간이든 부모의 경제력이든 어떤 이제 추가적인 노력들이 들어가는데 이러면서 엄마가 받는 압박감이랄까? 이것도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압박감은 어떻게 좀 다루면 좋을까요? 그것 때문에 일해야 된다라고 호소하시는 엄마들이 실제로 많죠. 근데 반대로 워킹맘들은 돈을 쓴다고 사실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경을 써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뭘 했는지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어떤 면에서 궁핍함을 느끼는 건 약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엄마들은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엄마표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실은 굉장히 이상적일 수 있지만 책 잘 보는 아이 만들려면요. 그냥 집에 TV 없애고요. 엄마가 책을 읽으면 돼요. 왜냐면 사실 엄마가 드라마 보면서 너 들어가서 공부해라는 게 굉장한 모순이잖아요. 영어를 아이가 의사소통처럼 쓰길 원하면 사실 엄마가 의사소통처럼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 수학 문제를 내가 얘가 어떤 이유를 못 푸는지 알려면 나도 볼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왔던 많은 지혜로운 엄마들 중에서 이 부분을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엄마가 나의 자기개발과 함께 연장선상으로 노력하시면서 그 부분을 묶어서 블로그를 하시거나 책을 내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경제적인 추가적인 소득까지. 네. 근데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다만 이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그 엄마가 아이와 공부와 같이 좀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어때요? 지금은 지금 이제 육아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점점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그 주도권을 조금씩 넘겨주는 훈련 이런 게 좀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필요하지 않나요? 당연히 필요하죠. 특히 뭐 중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그 한번 요거는 네가 선택해봐 하면서 선택의 폭을 조금씩 늘려주는 것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특히 사교육에 관련해서 더. 그게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사실 이제 이 분야에 있으면서 스타트업 관련된 그 대표들 중에요. 되게 20대 초반이거나 10대 대표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사장님인 거예요? 네, 스타트업의 대표예요. 근데 이게 무슨 스펙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공부는 공부대로 하는데요. 이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파일을 떼어주시더라고요. 엄마가. 네, 그래서 네가 한번 그러면 해봐. 그래서 이 아이의 밑으로 되어 있던 단 몇백만 원이라도 이렇게 떼어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되게 날릴 거 생각하고 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아이가 의외에 거기에서 성공이나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정말 클래스가 다른 사교육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엄마 입장에 생각하면. 근데 저는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항상 늘 궁금하니까 그런 대표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실은 막 되게 멋지고 훌륭한 분이시거나 뭐 사회적 지위가 되게 높거나 이런 경우이기보다는요. 그 교육관이 있으신 분들인 거죠. 결국 공부하는 이유도 얘가 뭘 그렇죠.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시키는 건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부를 잘해야 선택권이 많아진다고. 직업의 선택과 뭐 배우자의 선택과. 근데 실제로는 공부를 시키다 보면 선택권을 주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거의 밸런스를 맞추시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네요. 이제 사교육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사교육을 할 때 하더라도 엄마의 불안을 없애려는 사교육은 하지 말자. 그러나 이제 점점 아이가 커가면서 우리가 점점 뒤로 좀 물러나서 아이가 스스로의 인생을 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씩 이거 이양이라고 하는데 이양해주는 훈련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가정의 경우 사교육을 엄마가 다 컨트롤하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가정 경제에 문제가 되고 남편이 이걸 뒤늦게 알아서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남편하고 좀 협동 체제랄까? 이걸 좀 남편하고 좀 잘 상의하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효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무슨 사교육을 하는지 대부분의 남자들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경우에는 되게 화를 내요. 왜 시키냐고. 근데 내가 시키고 싶은데 남편이 화를 내면 또 얘기 안 하고 조금 한번 시켜보고 이런 건데 이러면 또 이렇게 좀 부담감이 커지니까 이것도 되게 좀 남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갖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시선하고 또 아빠가 갖고 있는 시선하고 엄마가 갖고 있는 시선이 또 다르거든요. 그럼 경험하지 않으세요, 대표님도? 근데 뭐 부부관계 많이 다르시니까 알겠지만 실은 여기에서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남편의 얘기가 싫다 그러면 이제 싫으니까 뭐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걸 뺏기 시작하면 실은 아빠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뺏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 그에게도 주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당연히 같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자들이 갖는 엄마로서 갖는 시각과 남성, 아빠가 갖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섞여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이요. 또 남자의 시각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수도 있고요. 남자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은 엄마들이 보완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엄마 위주로 결정되는 사교육이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엄마의 교육관과 아빠의 교육관이 다소
간간한 불화가 있을지라도 최악의 불화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많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어요? 지우 씨 어때요? 네, 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정답을 정해놓고 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니, 밸런스. 대본 아니지요? 네, 밸런스. 아니, 왜냐면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우리 아이가 순종적이다 보니까 너 이거 해? 그러면 그냥 해요. 그래서 넌 어떤 걸 원하니 하면 엄마가 원하는 거 이래요. 그러면 내가 너무 주워박았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선택권을 넘겨주는 연습도 필요하고 이게 밸런스를 맞춰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오늘 나눴던 이런 이야기들 통해서 좀 도움이 되시는 정보들 발견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유튜브에 채널도 열려 있고 또 네이버 TV에도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쁜 아기 사진과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수많은 사진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을 찍은 사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자다깨다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스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트레이너면 아내분은 참 좋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고향에 있으니까 인정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엄마들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운동, 식사 습관, 그리고 휴식. 그래서 라면을 밤에 먹으면서도 먹어요. 한 3시간 후에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지 말고 네. 바로 자지 않으면 바로 된다. 주무시지 말고 3시간 정도. 아니 정확하게 하세요. 밥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껌을 계속 씹다 보면 이렇게 씹는 그런 욕구도 요거 할 때 등판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건강하고 또 날씬하게 잘 챙겨갈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